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 빠르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가요.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서 여러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오늘은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C가 지기현 재판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결과를 좀 발표해 주시죠. 자, MBC가 지난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일단 지기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주장에 대해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네네. 지기현 공정하지 않다가 63%, 그렇지. 공정하다가 23%가 그렇지. 나왔습니다. 아니, 공정하다 23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저 높죠. 하여튼 저것 때문에 아주 나도 돌아버리겠는데 너무 저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네. 63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야. 맞아. 지기현. 이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 전 국민적 인식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짧게 한 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말이 살짝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소위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 내지 특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특별 재판부는 헌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만들어졌었어요. 4.19 때.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도 부패 전담 재판부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입법을 하지 않아도 대법원에서 훈령만 받고도 만들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 대법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희대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그래서 적어도 지금 1심은 어느 정도 종결이 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담 재판부 내지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면은 윤석열을 이렇게 내줘야 돼요. 1심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1심은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고법에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1심이 끝나면은 모든 사건 김용현 지기현 사건이란다. 김용현 사건 뭐 한덕수 네. 윤석열 사건을 전부 다 서울 고법에서 한꺼번에 전담 재판부에서 딱 틀어지고 가는 게 맞다. 네. 그러려면 사실은 저는 지금은 조희대를 때려야 되는 때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거 그 훈령 규칙 바꾸면은 바로 전담 재판부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 아마 저희들이 그 대법원 앞으로 갈 텐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서 마치 국회가 무슨 뭐 딴 일을 하면 그건 또 안 된다라고 반대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조희대 그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조희대가 정말로.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예. 이거 모르겠어요. 여기 다 알거든. 막혀 있어 지금. 알거든 자기도. 아.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그냥. 있고. 예. 결국은 이제 조희대가 나서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인데 결국은 나서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국회가 나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국회에서는 2심부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을 하자는 예, 거 예.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내란 전담 재판부 발의에 들어가서 지금 공동 발의 받고 있는 중이고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내일쯤 발의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논의한 것보다 이제 조금 더 강한 것들을 몇 가지 좀 담아서 발의를 해서 영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물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참에 이제 앞으로 그 민주원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이나 외환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전담 재판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전담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결과는 재판의 내용은 그 재판부의 그 별도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다 방송하고 재판의 결과를 소수 의견까지 다 담아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지금 발의를 준비를 다 마친 상태고요. 네.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저희는 이제 1심부터까지 가능하도록 일단 해놓긴 했는데 시기상으로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1심까지 담아내기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네. 현재 순서로 가면 2심부터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폭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재판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기현 그 조희대가 본인이 결정하면 벌써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였어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입법부가 나서게 되는. 조희대. 내란 사범에 한해서는 사면은 절대 할 수 없게끔 하는 그 법안도 그건 이야기가 법안. 됐는데 예. 그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는. 법사위는 지금 법안 지금 1소위 오늘 내일 하고 수요일 날 전체 회의를 통해서도 일부 하고요. 요번 주 다음 주까지 모든 지금 사법개혁 관련된 그 법안들을 완료하려고 전투태세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코뿔소의 뿔을 매일 달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아, 고맙습니다. 날카롭게 쑤셔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항상 그 사면 때문에 사람 돌아버리거든요. 네. 항상 그놈의 사면 때문에. 근데 사면이라는 게 결국은 정치적 상황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윤석열은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면될 일은 절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 그런 말을 하지 마. 법으로 법제화해야 돼. 맞아요. 그런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한테 또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가 진짜 말 나온 김에 또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사면할 때 제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권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나를 또 욕하는 거야. 저 돌대가리 저 정무적 판단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너는 좀 빠지라고 저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을 못 하게끔 법제화 시켜야 된다. 윤석열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 진짜죠. 친이 쿠데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요. 네. 저는 솔직히 내란 전담재판부가 시기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시동이 꺼지려고 하니까 다시 시동 거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애초에 뭐 직위원이 또는 뭐 조희대가 그런 사람인지 알으니까 직위원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또는 특별법 이런 것들 일찍 꺼낼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맞아요.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직위원의 1심 판결에 의해서 결정날 것 같아요. 직위원이 1심 판결에서 뭐 사형 정도 선고해 버린다. 그러면 내란 재판 전담 재판 하자는 소리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아, 그건 또 그런 상황인데 들어가니까. 네. 직위원회 1심 판결에서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은 그게 확 불길이 치솟을 거예요. 뭐 그런 정치적 상황까지도 예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형 정도. 그것보다 더 센 거 뭐가 사형 정도. 있나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 범죄는 사면을 없애는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오. 이게 뭐냐면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그 말하자면 이제 종신형하고 감형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절대 감형을 못 하게 하는데 이게 미국, 영국, 네덜란드, 튀르키예 뭐 등등등 해서 사실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사형 내지는 뭐 무기형 이렇게 해놨다가도 감형을 해줘가지고 또는 가석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가석방으로. 제발 그래서 좀. 저는 일반적인 그 규정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몇십 년째 안 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거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반드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꼭 좀 부탁드리겠어요. 이게 또 이거 감형이 또 있었네. 그 그래요, 휠체어 감형이 이렇게 될 수 밀면서 또 나올 거 아니야 또. 가석방 감형. 되거든 가석방. 아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게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도 당장 그러니까 뭐 150년, 200년 막 이렇게 네. 그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석방도 없어. 만약에 전두환이가 그렇게 진짜 원리 원칙대로 처벌받았으면 윤석열이가 이런 꿈 꿨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나는 꿈 못 꿨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못 꾸죠.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욱 씨- 법적인 안정 장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민간의 여론들을 그런 식으로 정치권이 타협적으로 가는 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매불쇼 500만 구독자 이루는 순간에 누구도 사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의원님 시원하신데.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이야기를 보태자면요. 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든가 또는 내란 법은 사면이 없어야 된다. 법을 만들잖아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어떡할래요? 뒤집혀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래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정치적 상황과 민주주의의 공고합니다. 네. 즉 윤석열이 죽을 때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야 한다. 윤석열이 죽을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정치적 논리가 또 성립되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나가요? 어떻게 알았지? 알겠습니다. 근데 문득 갑자기 이상한 맥락에서 이상한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왜 갑자기 한동훈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형 그 정비- 집행 시설 왜 점검했을까 갑자기? 아유, 참. 나 갑자기 저도 그렇게 궁금하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동훈이 예지력이 있네. 아이고 왜 갑자기 점검했어?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새끼 나 잘못되면 이거 사형인데 이거 집행하려고 저러나 이랬을라나?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게 좀 문득 떠올랐습니다. 네. 그냥 어그로야 어그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MBC 여론조사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물어봤군요. 네. 마찬가지로 구속 기각 결정 2번이나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영장 기각 적절하지 못하다가 52%, 영장 기각이 적절한 결정이라는 게 28%가 나왔습니다. 적절하지 못하다. 요거 80까지 올립니다 오늘. 그렇죠. 네. 네.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박성재는 지금 새롭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계속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이 된 후 한 일.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 네. 일.
첫 번째는 이제 공권력을 활용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덮는 일. 네. 이게 이제 하나고 네. 또 하나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새롭게 신상 죄를 만드는 일. 신상.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죄를 덮는 데는 박성재를 통해서 많이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의 정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 5월 2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백수 수사권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그 이틀 뒤인 4일 윤석열이 박성재랑 통화하면서 1시간 15분 통화합니다. 네. 5일 날은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텔레그램을 또 보내죠. 네. 7일에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을 갑자기 딱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12일 날 윤석열이랑 박성재가 4번이나 통화하고 13일에 박성재 주도로 검찰 고위 인사 단행 다 진행해버리고 14일 날 이원석이 출근길에 7초 침묵 소극적 저항하죠. 15일 날 윤석열 박성재가 또 통화합니다. 이게 5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뜻대로 김건희 죄가 다 덮여버립니다. 네. 10월 2일 검찰은 디올백 무혐의 처분 내리고요. 그리고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든요. 검찰이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까지 무혐의 처분 딱 내리니까 윤석열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네.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요게 이번에 복원이 됐어. 맞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검팀에서 복원을 했는데 그 무혐의 처리한 10월 17일 저녁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내용을 봤더니 그 도이치 검찰 수사가 이거 불법 수사인 걸 알고도 한동훈 요놈이 알고도 이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어.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해주고 있어 이거. 도이치는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텔레그램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아니 한동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임을 알면서도 기소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걸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았어. 이렇게 이제 텔레그램 보내고 나서 2시간 후에 윤석열이 또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화까지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30분을 또 통화를 합니다. 네. 이런 이 검찰 그리고 박성재 이거 어떡합니까? 당장 구속해야죠. 특검이 지금 그 영장 이게 기각됐다고 해서 그럼 불구속 기소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박성재 같은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영이 쓰고 하는 거지. 국민들 여론 보세요. 지금 근데 이제 또 그 수원 브라더스하고 중앙지법이 문제긴 한데 네. 그러니까 주말에 당직 판사한테 꼭 받으세요. 당직 판사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웃기긴 한데 네. 이렇게 그냥 뭐 이 정도 기각됐으면 어쩔 수 없지 불구속 기소하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특검이 끝까지 구속영장 더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이게 윤석열 말을 해석을 해보면 네, 띄워줄까요? 한동훈이 2년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안 했을까? 차곡차곡 쌓아서 지가 2인자가 되려고 하는 딜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파악을 한 거죠. 저게 나와 관련된 것들을 빨리 털어야 되는데 안 털고 시간 끌면서 쌓고 있어. 뻔하지. 나 2인자 해주세요. 그러면 덮을게. 이걸로 나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식에 딱 보면 한동훈 계들이 쭉 날아갑니다. 쭉 날아가죠. 지들끼리 한동훈이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알면서 덮으면서 지 권력의 기반으로 또 저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 하는 한동훈이는 똑같은 놈들이다. 예. 한동훈은 정의 차원에서 기소하는 게 아니라 딜 차원이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불러다 놓고 앉아가지고 인상 쓰면서 네가 내 자리를 넘봐 이런 겁니다. 일리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10월 17일 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를 그 뒤에 타임라인을 조금 보면은요. 10월 26일 날 조국혁신당이 정당 최초로 장애 집회를 해요. 윤석열 탄핵 집회.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해요. 네. 근데 박성재 그 법무부 공공수사과장이 사찰을 해서 박성재한테 이 집회 상황을 사찰을 해서 박성재한테 보고를 해요. 근데 공공수사과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공안부 쪽이 공공수사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회 상황을 그건 수사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 수집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수사 상황 도 아닌데 정보 수집 대상도 아닌데 사찰을 해서 박성재한테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하고 10월 26일 날 했죠. 근데 갑자기 11월 12일 날 한 2주 딱 뒤에 조국 대표 대법 선고일자가 잡힙니다. 그때 굉장히 급작스럽게 잡혔어요. 그리고
12월 12일 날 선고를 해서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요. 그 중간에 내란이 있었던 거예요. 12월 3일 날. 그렇죠. 그럼 이 타임라인에서 야 이게 그냥 공공수사과장의 일탈이나 박성재가 공공수사과장의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을 이 타임라인에 동원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있었다. 대법원이 이 타임라인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네. 전 특검이 이 부분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검이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대검에다가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 공공수사과장도 이름도 다 특정돼 있거든요. 예, 공공형사과장. 아, 형사과장 죄송합니다. 네, 형사과장. 공공형사과장. 이모 씨. 이 땡땡 씨예요. 네. 이 땡땡 씨. 네. 감찰에 곧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감찰하고 수사로 넘어갈 개연성도 매우 높다. 자,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네. 하고 싶은데 제가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하는 그 윤석열 탄핵 집회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이모 씨가 이모 씨입니다. 예, 보고를 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박성재에게. 예, 박성재에게.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도 공공형사과장에게 박성재가 보고를 받았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는 이름이 나와요. 이병주라고. 같은 사람이? 이명 하나는 이모 씨고 하나는 이병주라서 병주. 같은 직책이거든. 네. 네. 왜 나는 그게 동일인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하더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일부 부장입니다. 사법연수원 35기 이병주가 맞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아무튼 예, 그 부분은. 예, 예. 근데 그렇게 명태균 추정하고 관련해 있습니다. 가지고는요 공공형사과장이 보고를 했어요 실제로 네. 박성재한테. 당시 보고할 수 있죠. 24년 그건 6월 이제 할수 있나요? 달부터 할 수 있죠. 근데 그 조국 공공형사과장이고 대표 관련 집회는 이건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국내 정치 개입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불법이고. 정치 사찰이에요, 정치 정치 사찰이. 네. 정치 그리고 사찰.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한테 박성재가 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것을 박성재가 다 보고받아. 네. 그런 다음에 그때 김건희, 윤석열 집사 역할을 한 것 아니겠느냐. 박성재가. 예, 뭐 집사 역할뿐만이 아니고요. 신장식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박성재가 조국 대표의 최종심 대법원 판결 날짜 잡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윤석열 최측근인 박성재와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의 뭐 추론입니다. 네. 추론입니다. 이 내란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좀 그러면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박성재 영장이 지속적으로 기각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도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법부가 이제 관여가 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너무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조국 대표의 대법 선고가 12월 12일. 12일. 그 날짜는 언제 잡혔던 거예요? 11월 12일. 11월 12일. 12일에 잡혔던 거예요? 그 10월 26일 날 집회하고 2주 뒤에 대법 선고 날짜가 잡혔다니까요. 그래요. 11월 12일에. 네, 11월 12일 날. 딱 잡혔어. 이 타임라인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오. 그래. 수사할 게 많아. 그러니까 조국도 날려야 되고 이재명도 날려야 되고 날려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차근차근 한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박성재가 구속되지 않는 게 뭐 구속영장이 미비하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속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사법부가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지금 윤석열, 김건희, 박성재를 내란 특검은 정치 공동체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범죄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공동체. 네. 단순히 정치 공동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친구인데?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오늘 전해드린 이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텔레그램 보내고 통화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어쨌든 박성재 핸드폰을 포렌식 해가지고 복원을 맞아요. 하는 네. 과정인데 맞아요. 그럼 다 삭제를 하고 증거인멸을 한 건데 증거인멸에 그렇죠. 우려가 없다는 거. 이거를 네. 지금도 저는 아니 이게 받아들이기가- 첫 기각할 때 영장 기각할 때 위법성 인식이 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위법성 인식이라는 게 뭐야? 이게 다 법꾸라지들의 말장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이 얘기예요. 네.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위법성 인식 이 말이나 말이 안 되는 되지. 얘기입니까? 박정호. 영장 기각 사유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요. 박정호 얼굴이나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 박정호. 네. 박정호가 그렇게 했던 거잖아. 박정호. 네. 네, 박정호. 그래. 박정호.
맞지 너. 예. 얼마 전에 박정호. 박정호 판사가 그 웰바이오텍 회장 양남이 네. 거기도 영장 기각했잖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각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준수, 양남이 도이치 김건희 김건희. 이 셋이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그 다리란 그거 굉장히 말이에요. 중요해. 근데 여기서 영장을 기각해. 맞아요. 납득하기 박정호. 어렵습니다. 네, 진짜 박정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세진. 네. 남세진. 남세진. 두 너 두 번째 번째 남세진. 박성재. 박성재 기각했잖아. 남세진. 남세진. 이름 빨리 안 나오게 만들어. 박세진 맞지? 예. 기각시켰잖아. 박세진. 아이고. 자 그리고 그 계엄 당일에 그 대검 소속 검사가 그 방첩사 전화 받고 선관위에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리가 의혹 네. 계속 얘기했잖아.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검찰도 계엄에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정말 중요한 정황이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압수수색 했더만. 내란 특검에서 오늘 오전 서초구에 있는 대검 청사의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드디어. 그 당시에 출동한 인원들의 인적 자료 등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예. 내가 지금 한덕수 구형 15년 해갖고 내란 특허 엄청나게 씹어제꼈거든요. 네. 당분간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예. 요것만 성과내준다면 제 내란 특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당분간 씹는 거 중단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요거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심우정까지도 갈 수 있는. 당연히 가지. 가야죠. 예. 당연히 가지. 무조건 박성재도 또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심은정 가는 거고 박성재 가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예,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MBC 여론조사 추경호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네.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0%. 좀 아쉽네. 추경호가 방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가 26이 나왔습니다. 방해했다고 생각한다 60%. 요거 정확하게 95까지 올립니다. 네. 95까지 올립니다. 추경호 교란 작전. 요것만 그 전국에 좀 배포하면 안 되나? 그죠? 이것만 전국에 배포하면 이거 95%거든요. 그래요. 쭉 한번 다시 한번 읊어주세요. 자, 이 12월 3일 저녁 11시 3분 즉시 국회 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바로 6분 뒤 11시 9분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고 윤석열과 추경호가 11시 22분에 통화를 합니다. 11시 33분 당사에서 국회로 장소 변경했다가 우원식 의장이 빨리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2분 뒤에 그러니까 추경호가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바꿉니다. 이때 이제 급해진 거야. 에이. 추경호는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렇죠. 이때 급해진 겁니다. 요 우원식 의장이 보낸 거는 전체 의원한테 이제 그 본회의장 오라고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좀 띄워주세요. 네. 이때 급해집니다. 그러고요. 저때 정확하게 00시 3분에 한동훈에게도 전화를 때립니다. 네, 추경호가. 추경호가 네. 야 빨리 아래로 내려와. 맞다. 굳이 한동훈을 끌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추경호는 양복 입은 내란 군이다. 그렇죠. 의원들을 끄집어 빼잖아요 지금. 그렇죠. 바로. 끄집어 빼고 있잖아. 예, 네. 이 방해한 거 아니에요? 방해한 거죠. 거잖아. 예. 근데 이번에 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이번에 그 특검에 참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네.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진술한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표결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실이랑 당사했던 복수의 국힘 의원들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한 건데 그 중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에 참석을 못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표결 참여를 못한 의원이 있다면 이거는 내란 중요 임무를 실제 실행에 옮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진술이 나와 버렸습니다. 표결권도 방해한 거예요. 표결권 행사도 방해한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나 우리 그 민주개혁 진영이 이런 중요한 그 전환점마다 판단을 할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는 국민적 상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팍팍 치고 나가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추경호는 이제 아무튼 뭐 내일이 영장 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3일 밤에 내일 영장 심사를 하면 3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영장 심사를 누가 하냐면 네. 이정재 얼굴 한번 볼까?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얼굴 봐야지. 네. 또 윤석열 체포영장 또 기각했지. 수원 브라더스. 수원 브라더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정재. 이러고도 이거를 영장을 기각한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무슨 뭐 법리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가 안 통한다니까. 끝났잖아 얘기가. 네. 표결권 침해 받았고 표결 방해했고 의원들 그렇죠. 끄집어냈잖아 네. 실제로. 실제잖아. 네. 이게 실제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죠. 실제요. 김현태는 실제로 의원들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707 단장. 예. 네. 근데 추경호는 끄집어냈습니다. 냈어요. 네. 들어오게 하고. 됐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진술한 그 의원들 중에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해요. 우원식 의장으로 맡은 본회의 개최 시간 추경은 알고 있었잖아요. 언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전화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이랑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랑 통화한 내용들을 내가 알았으면은 네. 표결 참여 여부 난 다르게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런 진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똑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깔끔하게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예. 추경호 의원이 어쨌든 뭐 영장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영장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기소가 될 겁니다. 분명히 기소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 추경호 의원이 딱 기소가 되면 누가 또 딱 걸리냐 하면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조지현 의원 등 원내대표 신동 조지현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지현 의원은 거기서 김용현이랑 통화합니다. 김용현.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무슨 통화했을까? 김용현과 통화했어. 김용현과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통화했어요. 이거는 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그 원내대표실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근데 또 이것도 괜히 또 트집 잡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조지현이가 그 자리에서 통화한 건 아니에요. 옆에서? 아니. 시간대가 아마 다른 시간대가 거예요. 안 맞아. 전에 한참 전에 통화한 거야. 그거 이제 조지현 의원님 잔걸로. 죄송합니다. 네. 또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예. 국회 네. 본회의장을 어. 들락날락하면서 투표 안 한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사람도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에요. 음. 네. 신동욱이가 진짜 수상합니다. 맞아요. 신동욱이는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가버린 나왔어요. 거거든요. 네. 근데 누구 전화를 받고 나갔거든요? 그게 추경호야. 그렇죠. 추경호 전화를 받고 나갔어.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가 무슨 통화를 했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참고인 그래서 조사도 안 안 나가는구나. 나가는구나. 네네. 이 추경호가 잡히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추경호를 조사를 제대로 하고 포렌식하고 하면 사실 추경호를 정점으로 해서 추경호 최상목으로 이어지는 기재부 라인, 돈 라인들 전체가 움직였을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나와야 내란 계엄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결국은 돈과 이권이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하나하나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MBC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행보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는데요. 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 세력이랑 절연도 못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행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더니 행보 문제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0%. 그런 행보 문제 없다가 20%였습니다. 야, 이게 높네. 제일 높네. 네. 와, 이거는 진짜 높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도 내용 보니까 보수 성향이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마저도 야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선거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과를 좀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이런 걸로 지금 시끄러운데 나는 그 자체가 아니 이게 너무 웃겨. 왜냐하면 웃기죠. 추경호의 내란 중요 임무 수행을 쉴드를 치고 있잖아. 예. 그렇죠. 내란 행위를 쉴드를 치면서 무슨 반성을 하고 무슨 사과를 한다는 얘기야. 나는 이런 말장난이 세상에 나는 솔직히 장동혁보다 사과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싫거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입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하자면 내란 세력과 정확하게 결별을 할 거면 당을 박차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도 없고 결기도 없어요. 그냥 자기 지역구에 지금 죄송한 말씀이면 제가 쭉 알아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전부 다 아우 장동혁도 싫고 뭣도 싫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역구에서 살 길을 찾아서 지역구에 콕 파묻혀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지 결기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신압으로 이제 말라 죽어가는 건데 뭐냐면 제가 최근에 장동혁 대표 이제 12월 3일이 취임 100일이에요. 맞아요. 취임 100일이야. 네. 내란 1주년이. 그럼 네. 그때 무슨 뭐 100일 메시지를 내니 많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그 뭐 윤어게인과 같이 하겠다. 무슨 뭐 사기꾼표가 따로 있고 도둑표가 따로 있냐.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윤석열과 우리가 하나가 추경호다. 되어서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네. 보면 딱 뭐냐면 그 예전에 임성한 작가 잘 네. 아시죠? 임성한 드라마 작가, 작가. 드라마 네. 작가. 네. 이번에 오로라 공주라는 그 대박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암 진단을 딱 받았더니 암세포들도 생명이에요. 아. 같이 지내보려고요. 암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할래요. 아, 그 욕말. 라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지금 장동혁, 나경원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딱 그런 거예요. 극우 내란 세력들 윤어게인, 전한길, 전광훈 이들도 당원이에요. 네. 이들과 함께 같이 생활해 볼래요. 살아가 볼래요. 이런 얘기 뭐예요? 네. 암세포도 생명이다. 이런 태도로 무슨 네. 지방선거를 아니 근데 치릅니까? 나는 장동혁은 봐봐 우리가 황교안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그 행보로 가잖아. 확실하게. 그럼 거기에 대해 평가를 받으면 돼. 장동혁은. 네. 네. 그런데 무슨 뭐 김재섭이니 그다음에 김용태니. 김용태 뭐 머리 예쁘장한 그 김용태 머리 이렇게 하고 아하. 그런 사람들은 네. 자꾸 사과를 해야 된대. 그러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추경호는 표결을 참여를 안 해. 쉴드를 쳐. 이게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기립박수까지 쳤잖아요. 추경호가 맞아요. 와가지고 아. 반성발언 발언하고. 나가는데 기립박수하고 병렬하고 같이 우르르 떼거리로 나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쳐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진짜. 그걸 우리가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아, 네, 시원합니다. 이미 머리는 썩었다. 뇌는 우동사리로 바뀐 지가 오래다. 그러니까 그냥 쳐맞는 게 최고고 그게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보수가 나오려면 네. 제거를 해줘야 된다. 확실하게. 아, 네. 아, 그 다시 한번 내부에서 말씀드리자면 합리적인 척하지만 네, 네. 뭐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기회주의자인 것 뿐이에요. 아, 기회. 재서봐, 용태야, 그냥 당 깨라. 이게 정답이에요. 네.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하고 반대했던 세력이 어떻게 같은 당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역적하고 역적을 진압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같은 당에 있습니까? 당 깨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진보 보수의 편차가 큽니까? 아니면 제도권이 아닌 반체제 세력과의 편차가 큽니까? 윤석열 세력은 반체제 세력이에요. 국가 전복 세력이에요. 진보 보수가 이럴 때는 같은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을 깨는 것이 맞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그리고 맞습니다. 민주당과 우리 그 다른 세력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퇴로를 열어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김재섭이를 조금 높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아니, 살살 꼬셔야지.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데 뭐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니까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시류를 잘 타는 정치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제 배현진 의원 풍양계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죠. 배현진을. 예, 배현진 의원이 이제 리얼미터보다 더 정확하다. 여론은 정말 배현진 미터가 최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배현진 의원이 이제 페북에다가 네. 또 엄청난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네, 페이스북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눈길조차 얻을 수가 없다.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 라고 글을 썼어요. 풍향계가 쫙 이제 방향을 가리키죠. 네. 이 김계리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김계리. 그걸 보고 이제 김계리가 바로 반박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데요. 네. 김계리 도대체 누가 이걸 보고 천박 운전하는 건지 그 수준 보고 피식했다. 피식했어. 이렇게 메타인지조차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니? 대한민국의 현실 안타깝다. 누구 얘기냐고? 거울 봐. 거울 봐. 계엄이 왜 일어난 건지 공부 좀 하세요.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사진 찍지 말고. 네. 아, 잘한다. 예. 자, 그러나 이제 배현진 미터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추앙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 또 추억 여행 잠깐 해야죠. 추억여행. 예, 과거의 배현진 미터는 어땠는지 한번 잠깐 보고 옵니다. 우리 후보님 그 연설 원고 없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또 풍부한 말씀들, 국민들 속 뻥 뚫리는 말씀들 너무 잘해주셔서 참 안심하고 저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기면 잘 돌아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또 정부를 출범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소통 그리고 그 역동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앞으로 충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충정을 누가 다 했더라. 근데 원래 배현진 의원은 그 홍준표 키드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 직전에 또 홍준표였어요. 홍준표. 네. 원래. 대단합니다. 예. 대단한 배현진 미터. 네. 대단해요. 역동적이 너무 역동적이어서 난리 났죠. 예. 저분은 한 100살 살 것 같아요. 100살? 저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아, 자기한테 불리한 거 바로 잃어버리는 사람들. 바로 잃어버립니다. 네. 예. 정말 대단한 배현진입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윤석열이가 편지를 썼는데
야, 이 전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네. 정말 전환길한테 편지를 썼다고 하고요. 뭐 내용은 다 하나님 들어가서 의미도 없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환길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아이고.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니 이건 하나님도 모욕하고 대한민국도 욕보인 말이에요. 네. 둘 다. 그리고 둘 아직도 다. 부정선거를 놓지 못하는지 고든창 고든찬 모스탄한테도 모스탄. 감사 안부 전해달라고 했다고 네. 하고요. 지도들인데. 알겠습니다.